그러면은 첫 번째 사례로 우리 그 쌀육 희망복 공방에 안홍택 목사님 나오셔가지고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처음 시작은 2014년 4월 16일 배가 가라앉으면서 그리고 1년 후 여러분 4월 16일이 기억날 겁니다. 저도 교회에서 작업을 하다가 근처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TV에 큰 배가 이렇게 뒤집어져 있는 기울어가고 있는 모습을 그때 봤을 때 왜 배가 기울었지? 저 정도면은 뭐 다 구조되겠구나 싶었죠. 당연히 뭐 구조되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워낙 배가 크니까 작은 배라면 모르지만 그랬는데 상황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렀고, 그리고 나서 1년이 지났을 때 저도 이 4.16은 저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지만 한국 현대사는 4.16 이전과 이후로 갈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 아이들의 그 참사가 실시간으로 영상으로 전 국민 전 세계에 보여졌다고 하는 그 자체는 얼마나 많은 충격이었는지, 이번에 최근에 경빈이가 다시 사실이 밝혀짐으로써 또 이슈화 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4.16은 왜 침몰했는지, 왜 구조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왜 그 모든 것을 방해했는지, 이 세 가지에 대한 진실 규명입니다. 어쨌든 저희의 처음 시작은 무교 기도회입니다. 개신교에서 화랑공원에 있는 컨테이너에 무교 기도회가 있었고, 모두 우리 가족들을 다 같이 참여해서 같이 식사를 했던 그런 상황인데, 그리고 나서 같이 무교 기도에 참석하던 중에 우리 초계오상열 목사님이 가족분들이, 엄마들은 그 화랑공원에 있는 가족 회의실에서 이제 뜨개질도 하고 어떻게 준비할까 참 막연했는데, 그때 마침 청팍교회에서 이 컨테이너하고 텐트를 보내줬어요. 그래서 저렇게 이제 화랑공원 내에 텐트를 설치했고, 그래서 이제 기계들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게 이제 구멍을 파는 이제 기계고요. 이거는 이제 슬라이딩 테이블 톱이라고 하는 거고, 이것은 이제 자동 대패 나무를 면을 깎아내는 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거는 이제 라우트 테이블이라고 하는, 이것도 돌아갔네요. 밴드서. 그리고 우리 사회부에서 또 1톤 트럭을 또 보내줬고, 이것은 CNC 기계 중에 가장 비싼 건데 컴퓨터로 컨트롤하는 그런 기계입니다. 이건 깎고 자르고 또 조각을 내고 하는 그런 귀한 기계까지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빠들이 이제 목공을 배우기 시작한 과정이고요. 이제 대패 작업입니다. 가구들은 다 대칭이거든요. 문만 봐도 이렇게 대칭이거든요. 굉장히 정교한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대패 고치고 날 고치고 하면서 이제 목공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이제 저게 이제 0.05mm 투명해 보이죠, 그죠? 저거를 깎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작업이고요. 시찬 아빠입니다. 늘 집회 때 음향 담당하는 시찬 아빠. 요건 이제 그런 막 이제 본격적으로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냄비 받침인데, 요 반턱 기법하고 재단하는 과정을 배우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책상도 만들고, 이 장부 제비촉 따는 장부 맞춤. 우리 목공은 이제 DIY가 아니라 장부 맞춤 가구입니다. 못이나 이런 거 쓰지 않고 나무와 나무를 결합하는 장부 맞춤인데, 하나하나씩 기술을 배워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도 맞춤 과정이고요. 이건 주목장. 그리고 드디어 이제 2급 자격증을 획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2기가 모집이 됐고요. 2016년도에 2기가 모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력을 만들어 나가는데, 이게 이제 나무로 만든 핸드폰 홈입니다. 소리가 음향이 아주 좋아지죠. 애쉬라고 하는 나무를 가지고 만든, 이건 기도대입니다. 세례대라고도 하는데,
우리 장로교는 이런 게 없어요, 그죠? 근데 감리교는 이런 어떤 성물 같은 게 있더라고요. 주문하면 이거 대박 나겠다 라고 연락했는데 아무도 연락 안 해요. 우리 교회도 이게 없고 감리교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 너무 재미없어요. 밋밋하고. 기장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기장은 어때요? 마찬가지죠. 마찬가지. 이게 장로교가 그걸 했으면 대박 났을 텐데 정말 잘 만들거든요. 감리교에서는 아주 주문이 많았습니다. 조금씩 정교해져요. 끌로 이제 장구 따는 모습들, 밴드소로 잘라내는 모습들. 이거는 이제 여러분 김희수 헌법재판관 아시죠? 박근혜 탄핵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분인데 사회적 기업일 훈련을 이제 2017년부터 하기 시작했어요. 이준무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참 좋은 것 많은 훈련을 시켜주셨습니다. 이론 교육하고, 요거는 이제 식당인데 어머니 밥상이라고 유기농 자연 식탁인데 부천에 있는 그 해인에 있는 그 사회적 기업에 가서 같이 식사도 하고 그러면서 배웠습니다. 현장에 가서 이준구 목사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2018년 작년에 미국에 있는 이 브라더호프 공동체가 이제 가장 유명한 게 이제 가구 공장이에요. 그래서 영국에서는 이 브라더호프가 만드는 장애인 가구하고 어린이 가구를 70%를 만들어낸다고 해요. 영국에서. 그리고 미국에서도 한 20% 정도를 그 과정이 있는데, 가구를 만드는 과정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가서도 그 과정에 들어가서 가구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노인네든 장애인이든. 근데 그거 보고 이제 놀랐습니다. 야, 정말 대단한 시스템이다. 누구든지 가서 그 공정 안에 들어가서 자기 역할을 해요. 샌딩하는 사람, 자르는 사람, 구멍 뚫는 사람, 붙이는 사람, 이런 모든 일과정이 아주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한 거 보고 이건 정말 세계적인 기업이다라는 것을 좀 느꼈습니다. 브라더호프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왔습니다. 이게 그 공장이고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4.16 우리 가족들이 브라더호프를 가면서 그 근처에 있는 세상호 사람들하고 같이 모여서 자담회도.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안산에서 화랑공원에서 이제 이전을 합니다. 2018년도에. 그래서 컨테이너 옮겨오고 하는 이전하는 모습. 지금 이제 안산에 있는 꽃빛공원. 이거는 지금 작년에 가을에 1급 수요 자격을 얻었습니다. 1급 자격증. 이 1급은 지도자 자격이라서 이것을 따면 이제 자기가 나가서 목공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림청에서 인정해주는,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1급 자격증을 땄습니다. 뒤에 이제 개소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지 이제 한 4개월 됐죠. 5개월, 6개월 됐네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주문을 받기 시작하는데 섬유 조직을 단면으로 잘라가지고 노출돼요.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다 깎고 잘라서 붙이고 다듬고 해서 만들었는데 이걸 청와대에 보냈어요. 마지막에 감사합니다. 우리 부부에게 보내주신 것은 희망이었습니다. 이렇게 답장이 와가지고 이 사진은 말이죠. 이분이 참 훌륭한 게 이분이 처음 시작할 때 장애인들을 찍기 시작했대요. 그렇게 어렵고 고통받는 그 이웃들에게 가서 사진을 찍어줘요. 이분이 우리 이 가구들도 무료로 찍어줬어요. 우리 아빠들이 쓰시는데 역할이 다 틀려요. 민정 아빠가 저렇게 깎고 다듬는데 정말 잘 만들어요. 십자가 주문하셔도 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추천도 해줘서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게 이제 우리 4.16 협동조합 마크입니다. 아주 잘 만들었어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요것도 이 나무 무늬예요. 안경 쓴 아빠하고 뒤에 있는 무늬가 나무 무늬고 그것도 또 노란 리본 무늬도 같이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디자인이에요. 디자인이 가장 우리가 약해요. 또 하나 문제는 이제 새로운 조합원들이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훈련을 시켜서 젊은 피가 수혈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 기업이 확장될 수 있는데, 근데 우리 목공은 이게 그냥 들어오면 되는 게 아니라 훈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9개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을 좀 들어와서 교육시켜서 우리 사회적 기업 안에 들어오게끔 이렇게 하려고 하고요. 자기는 회원으로 들어오지 않겠대요. 그 대신 내가 만드는 것에 대해서 한 개 만들면 얼마의 나의 이익을 나한테 돌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출발은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고 우리 다른 엄마 아빠들은 이익이 창출되면 그것을 같이 공동으로 분배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내가 그 성아빠한테 그랬어요. 4.16이 왜 생겼냐. 결국은 자본주의의 어떠한 그 욕망과 어떤 폭력적인 그 해결책들을 통해서 결국 아이들이 희생되지 않냐.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4.16 목공협동조합이 자본주의를 논리를 따른다는 건 맞지 않다. 그래서 당신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들어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럼 자기는 그만두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갈등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사회적 협동조합의 그런 기준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오늘도 어저께도 좀 그런 갈등이 있었어요. 수연 아빠라는 분이 야근을 했어요. 야근 수당 달래는 거예요. 야 근데 당신만 밤에 일했느냐. 그때 우리는 공동 이익을 위한 그 과정을 계속 지켜나가려고 하는데 어떨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참 고마웠던 것은 4.16 목공소를 많이 도와줘요. 특히 안산시에서 공간도 어쨌든 이것이 시작이 됐지만 결국은 이익이 창출되어야 되니까요. 참 쉽지 않은 과정이고 앞으로 브로드호프 같은 그러한 탁월한 가구 공장으로 거듭났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용히 우선이 감사드리고 저희가 이 세문안기회에 이제 가끔 지나갑니다. 여기 저희 점동 프란치스코 있잖아요. 여기가 때문에 지나갈 때마다 너무 부럽더라고요. 오늘 위해서야 한번 와보네요. 감사드리고요. 아까도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사회적 예. 저희 조직이요. 그리고 해서 파업에 대해서 이렇게 사회적 경제를 해나가는데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너무 고맙고요. 감사합니다.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협동조합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갑자기 용기가 더 생기고 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그런 큰 의안을 갖게 됩니다. 저희는 사회적 기업 위켄 센터입니다. 아까 사회적 경제에 대한 설명을 하시면서 거기에 사회적 기업, 마을조합, 기업조합, 협동조합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는 유일하게 지금 사회적 기업으로 이 자리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제가 조금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들에게 일자리나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영업 활동을 하는 것이 사회적 기업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중에서도 저희는 이제 발달 장애인 대상으로 발달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있는데요. 발달 장애인이라는 지적 장애, 우리가 보통 인지 기능이 떨어진다고 말하는 IQ 70 이하의 장애인 친구들이고요. 그리고 자폐증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저희 장애인이지만 현재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있고 명절 상여금 또 성과급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5번째로 인증을 받았고요. 사회적 기업의 문제는 사실은 지속 가능성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이윤을 추구한다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현재 제가 알기로는 사회적 기업이 인증이 2,300번까지 2,300개 정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수많은 기업들이 시작하고 문을 닫고 이런 과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수녀원에서 건물과 토지 이런 기본 자산들을 다 출연해 주셔서 시작을 했고요. 2001년도에 시작을 해서 맨 처음에 했던 것은 쿠키를 먼저 판매한 것이 아니고 훈련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한 가지 직무를 하는데 보통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요. 대신 장애인 친구들의 장점이 있습니다. 교회 내에 저희가 제가 수도자이고 또 성당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성당의 판매를 요청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장애인이 만들었습니다라는 걸로는 한 번은 구매를 해주세요. 동정심에서. 아니면 선행을 해야 되니까 또 남의 시선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걸로는 유지될 수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장애인이 만들었다는 것보다는 이 쿠키가 얼마나 좋은지에 대한 상품을 먼저 저희가 전면적으로 내세워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은 대부분 우리밀 쿠키, 우리밀로 만든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당시에는 우리밀을 사용해서 쿠키를 만드는 경우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지금은 어떤 차별이 있냐라고 의문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우리밀과 그리고 원유버터를 씁니다. 100%. 지금 100% 원유버터를 쓰는 곳은 아마 제가 자신하건데 우리나라에서 저희 한 곳밖에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모든 재료들은 다 국산 재료를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재료들을 쓰고 있고요. 인건비를 줄이든지 하나는 원가를 줄이는 겁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을 고용하기 위해서 쿠키를 만드는데 인건비를 줄일 수는 없죠. 인건비는 기본적으로 유지를 하고 그러면 제품의 원가를 줄여야겠죠. 원가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질이 낮은 재료를 쓰는 겁니다. 뉴스에서 제가 굉장히 민감한 것 중에 하나, AI가 어디에서 발생됐다. 갑자기 제가 긴장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정렬 구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만약에 우리가 재료를 수급할 수 없다 그러면 차라리 생산을 중단하는 게 낫다. 혹시 시중에서 사시는 빵 사셔서 일주일만 책상 위에 한번 놓아보시면 금방 아실 겁니다. 대부분 한 달 이상 지나도 곰팡이 나지 않습니다. 저희 빵은 일주일이면 보통 여름에는 과정에 사실은 모든 걸 다 자동화하면 원가 더 줄일 수 있습니다. 반죽하는 친구도 장애인이고 성형하는 친구도 장애인이고 저기 굽기 지금 오븐을 들여다보고 있는 친구도 장애인입니다. 저는 수녀이기 때문에 제가 아이를 한 번도 낳아본 적이 없는데요. 쿠키를 출시하고 얼마나 힘들게 이거를 출시했는지 사실은 아주 전문적인 제과 제빵사가 없고 대부분 들어와서 사회복지사들이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장애인들이 다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뭘 하나 새로운 건 시도를 하고 싶어도 정말로 속도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그냥 나 혼자 빨리빨리 일을 할까 이 생각도 했는데요. 멀리 가려면 늦어도 함께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천천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일 쿠키를 출시하는데 1년이 걸렸습니다. 네.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정말로 제가 출산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여름에 4일 만에 곰팡이 나서 다 다시 반송하고 환불해줬던 이 빵입니다. 사실은 이 제빵사나 이런 전문 업체에서는 뭐 하나 시도해보자 그러면 아마 한 달 내에 다 새로운 게 바로바로 출시가 될 텐데 저희는 장애인과 함께 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참 그것이 함께 가는 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요거를 작년 5월에 그 행정관 행사 때 저희 울케이 쿠키를 주문해 주셨습니다. 그때 포장지랑 미리 다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절대 물건을 완전히 입고 그걸 뭐라 그러죠? 배송해서 자기들 손에 들어올 때까지는 절대 비밀로 하고 보관을 시켜라. 그래가지고 포장지도 제 사무실에 놓고 그 다음에 그때가 5월 8일날 쓸 건데 아시겠지만 5월 6일, 7일이 휴일이었습니다. 저희 빵은 금방 상하잖아요. 7일날 다 나와서 일요일에 우리 직원들이 다 같이 작업을 했던 일이 있습니다. 대신 구도로 어디 가서 자랑하는 건 괜찮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마음 놓고 선생님들께 자랑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저 프리미엄 빵 세트는 그때 그거를 제가 살짝 변형을 해서 프리미엄 빵 세트로 이름을 지어서 출시를 했습니다. 네, 이거는 답례품인데요. 저희 효자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한 10시면 일이 없어서 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시기에는 저희 계속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데요.
꾸준하게 저희의 매출을 유지시켜주는 것 중에 하나가 저 답례품입니다. 저희가 사회적 기업의 소명이라고 할까요? 의무라고 할까요? 제가 지금 사실은 그림 화면이 지나가서 설명을 못 드렸는데요.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고민하고 찾았던 그림입니다. 이 모닝 미팅을 통해서 자기 발표를 합니다. 내가 저 친구 때문에 힘들었어요. 나는 이거를 원해요. 다른 사람의 의견도 듣고 내 의견도 접을 수 있고 하는 훈련을 합니다. 친구들이 6, 7, 8회 제가 시간이 많아서 생산을 할 수 없을 때 프로그램을 한다고 했는데요. 친구들이 볼링장 간 겁니다. 그때 이제 영화 구경도 가고 또 지역 사회 탐방, 문화 탐방도 하고 그러는데요. 이거는 우리 친구들은 장애인은 누군가가 항상 계속 가르치고 이렇게 지시하고 그런 거라고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저걸 통해서 굉장히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게 되고요. 자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혼자 사는데 뭐 주거나 의료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가 꾸준히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확인을 하고 그러는데요. 저거는 가구, 우리 기사님이 가셔서 가구 손질해 주시는 모습이고 그 위에 거는 마트에서 시장 보는 훈련을 시키는 모습입니다. 저희 위켄 센터 근로장애인들은 위켄 센터를 돈 버는 학교라고 부릅니다. 사실은 이 말이 장애인 입에서 나왔고 그 얘기를 제가 처음 들었을 때 저 사실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위켄에 대한 위켄의 정체성을 더 명확하게 알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말 때문에 저는 위켄이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 저희 소명이 무엇인지에 대한 걸 더 명확하게 알려주는 것 같아서 이 말을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켄은 우리 장애인 친구들에게 돈 버는 학교가 되어 주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켄 쿠키 구입은 단순히 물건을 사는 거의 의미를 넘어서 장애인들의 고용을 돕는 착한 소비이고 윤리적 소비입니다. 감사합니다. 활동을 하고 고민들이 좀 비슷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용어들은 다 비슷하고 또 고민도 좀 많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일자리 창출하고 사회적 공헌을 중요한 목적으로 하는데 기업활동을 통해서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많은 부분들이 필요한데요. 결국은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속 가능한 수익을 창출해야 된다는 것. 이게 안 되면 결국 나머지는 다 꿈에 불과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두 가지들에 대한 준비와 과정들이 철저하지 않으면 나머지는 다 그냥 말로는 뿐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이해를 돕고 그래서 이제 이게 사회적 경제 영역이 생기면서 법령화되고 이런 것들이 되면서 이 수익 모델을 이제 고민하기 시작했던 거죠. 왜냐하면 이것은 돈을 버는 문제에 중점이 있다기보다 이 사업을 좀 더 정확하고 확장하고 이 지역 활동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데 지원료 3년 정도 됐는데요. 그래서 이 행자부에 인가를 받았죠. 그러고 나서 또 3년이 작년에서 이제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았습니다. 유형은 일자리 창출형과 지역형을 두 가지 혼합형으로 그 당시에 직원이 4명밖에 안 돼가지고 지금은 이제 늘었고 앞으로도 늘 계획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올해 5월달에 이제 사업장을 좀 확장해서 운영 현황을 보면 이제 뭐 이거는 좀 중요한 건 아닌데 현재 직원 한 8명 정도 됩니다. 가족 간의 소통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2년도에 그래서 국립공원 관리공단하고 연대를 해서 그 장애인 가족하고 다문화 가족을 캠핑을 했는데 그게 이제 주로 5명의 활동가 이걸 꿈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역할과 연대 확장인데 다양한 것들을 뭐 수행을 할 수 있으라고 보고 저희는 뭐 있는 거 지금 소박하지만 그래도 없어지지 않고 없어질 염려는 아직은 별로 없는 그리고 지속 가능을 꿈꿀 수 있는 정도의 이런 사회적 기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